안녕하세요. 월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월급쟁이 한 달에 32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받는 월급이 32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평균 이하인 거고 그 이상을 받으면 평균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월급을 300을 받는다. 근데 그가 1인 가구이고 뭐 20대, 30대의 청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활하는 수준이 부담이 덜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가장이고 외벌이다라고 하면 그 300만 원의 월급의 무게는 매우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250만 원, 300만 원을 받으면서 외벌이로 4인 가족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어딘가 하고 했더니 금융보험 쪽이라고 합니다. IMF 이후, 리만 이후 금융 쪽은 되게 많은 월급을 받죠. 명예퇴직을 해도 뭐 5억을 받습니다, 8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 은행들이잖아요. 은행, 증권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세죠. 그리고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쪽도 그리고 국제 외국 기관도 급여를 많이 받고요. 반대로 임금 소득자 중에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음식 업종이랍니다. 월 소득이 163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죠. 예.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주거비용 높아가고 물가 급등하고 가처분 소득은 내려가고 되게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월 소득이 얼마다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할 정도인 거지. 그걸 보면서 내가 남들을 부러워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씁쓸하죠. 뭐 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월급 300만 원 번다 이러면은 제대로 못 번다고 뭐 찌질이라고 한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는 거죠. 함부로 얘기할 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월소득 150에서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28%라고 한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이거는 320만 원이 평균이라고 내가 평균의 함정인 것 같고 250만 원 밑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단순하게 성별 평균 내는 것보다 직급별로 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세부적으로 좀 조사해서 확인해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조업 생산직, 사무직, 남성, 여성 뭐 이런저런 것들로 좀 세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야 좀 이 조사가 의미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막연하게 저렇게 퉁퉁 이렇게 해버리면은 괜히 그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는 비교실은 우리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빚을 5억을 졌다, 4억을 졌다 이래버리면 인생 그냥 답 없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참, 뭐, 남녀 차이만 하고, 단순히 성별로만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안 씌고 이렇게 내놔버리면은, 저로 인한 각종 분란, 혼란, 오해, 이런 것들이 더 넘쳐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역할, 직군, 연차, 이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비교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아까 숙박하고 음식업 종사자들이 임금이 적다고 했던 거는 아마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쪼개기 근무를 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뭐 8시간 일을 했다고 하면 뭐 4시간짜리, 6시간짜리, 3시간짜리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아마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저런 연구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또한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상대적인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려고 저런 자료들을 내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월급이 너무 적어서 뻔해서 사람들의 삶이 보통 서민들의 삶이 더 빡세고 더 힘들다. 이런 생각들만 이제 더 드는 거죠. 대기업 재벌들 그리고 임원들이 받는 월급 그리고 개개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 이 차이가 또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월급쟁이 평균 월급 320만 원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또 노후 대비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안 가능할 것 같은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빡빡할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 학원은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금융권 쪽에 은행 직원들은 퇴직금만 10억 받는다는데 저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억울하면 너도 은행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뭐 저렇게만 보면은 의사 되는 것보다 은행 들어가서 월급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거죠. 명퇴해도 명퇴 퇴직금으로 뭐 10억 받는다고 하는데 저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참 뭔가 저런가 싶은 거죠.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들 그리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받고 좀 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겠지만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이들은 더 팍팍하고 더 힘들 거라는 거죠. 일용직 근로자들이 버는 돈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월급만으로는 못 사는 세상이 됐다. 알바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투잡, 쓰리잡, 포잡 해야지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참 이런저런 얘기들 생각들이 좀 많죠. 예, 뭐 월급쟁이 평균 급여가 320이라니 그런 얘기들을 듣고 박탈감이나 또 씁쓸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다라는 거. 중소기업 근로자의 한 달 급여가 대기업의 절반에 그쳤다라는 거. 이것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4명 중에 1명이 150만 원도 못 받는다. 라는 얘기들도 마찬가지고요. 1년 전보다 3.6%에 11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래저래 월급쟁이들의 삶이 절대 녹록지 않다,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 일본 국민들의 그 소비하는 습관, 절약하는 모습들, 그리고 악착같이 저축하는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이라고 쓰고 싶지 않겠으며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절약하며 살고 싶겠냐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수입이 벌어들이는 돈이 뻔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저렇게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한국 또한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갈 것 같은 거죠. 월급쟁이 한 달에 320만 원 번다는데 그 이하인 사람들도 적지 않고 되게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게 지낸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투기, 탐욕,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기가 아니라 재질 공상 같고 답답해 보이고 뻔해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든 잘 절약하고 저축해서 자신의 삶을 잘 설계해 나가고 대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죠? 되게 뻔하고 되게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어라고 저한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기가 막힌 해법은 없더라고요. 그저 묵묵하게 좀 구질구질해 보여도 아끼고 절약하는 게 현명한 길이라는 거죠. 아예 쓰지 않겠다라는 것. 돈을 안 쓰겠다라고 마음먹고 움직이는 게 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는 거죠. 제가 받는 용돈에서 용돈 자체를 그냥 다 모아버리면 절대 우습지 않은 돈이 쌓인다라는 거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돈은 절대 무시 못할 큰 돈이 된다라는 거죠. 월급쟁이 한 달에 320만 원 받는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